2023년 2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 갑자기 범퍼가 뜯겨 나가져 있어요. 아, 네. 계속 이러시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음주인가? 아, 이때 대낮이라서 음주일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아, 그러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머, 경찰 출동했네요. 네. 무슨 일이야? 야, 이 대낮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급발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음주운전 네. 같기도 하고 원인이 어. 궁금한데.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식욕 억제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폭식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나 계속 복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니, 지금 식욕 억제제를 먹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고는 차량 6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찰 출동한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식욕 억제제로 저 정도까지 저는 당연히 급발진 사고나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식욕 억제제 복용으로 이 상태까지 가는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 정말로 정신질환 이런 비슷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졌고 오. 이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식욕 억제제는 사실 그냥 식욕만 떨어지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행동이랑 식욕 억제제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면 뇌의 중추신경계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각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각성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게 결국 이제 각성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 착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 몸이 비상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심장이 막 빨리 뛰게 되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숨이 가빠지면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입맛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네. 뚝 떨어지게 되고 음식 생각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뇌가 먹지 말라고 이 신호를 갖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 식욕 억제제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약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막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고 피검사하고 약을 받아가지고 먹어봤었는데 네. 이게 음식을 봐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네. 물을 계속 먹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무대를 해야 되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그래서 막 어지럽고 이러다가 막 가사도 계속 까먹고 연기도 막 틀리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 싶어서 끊었었거든요. 근데 이 한참 외모에 예민한 이 10대, 뭐 20대 분들, 이 어린 친구분들이 뭐 멋모르고 먹었다가 진짜 끔찍한 일을 겪을 것 같고 너무 무섭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어떤 일정 수준, 일정 수치를 넘어야지만 이제 비만 환자들한테 처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이어트에는 사실 지름길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지방흡입 수술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머,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네네.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방 흡입 수술은 위험 부담이 좀 큰 수술에 속합니다. 아, 네. 사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저 환자께서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네. 가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저런 소식을 접하는데 이게 지방 흡입이라는 게 단순히 불필요한 지방만 걷어내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네, 이게 지방 흡입술이 일반 수술과는 달리 사실 눈으로 보면서 하시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부 장기를 건드릴 수 있게 아이고. 되고 또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지방을 꺼내게 되다 보면 이 지방 입자가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게 폐나 뇌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가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됐습니다. 건강을 망치게 된 극단적 다이어트로 일상이 망가지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어머, 뭐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시네요. 아, 쓰러지신 거예요? 네. 어머, 어지럼증, 빈혈? 저혈당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저혈당? 아이고, 예. 네. 빈혈인 모양인데요. 다행인 건 저렇게 넘어지다가 막 어디 머리를 부딪히거나 하면 그게 이제 외상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을 망치는 무모한 다이어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식초 다이어트. 근데 사실 저건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아닌가요? 한동안 열풍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물에 희석해서 적당히 마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식초를 물 대신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물 대신. 네. 이게 세계 최초의 유행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기록된 사례가 바로 19세기의 식초 다이어트입니다. 19세기요? 예, 19세기부터 이제 식초 다이어트는 유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날씬한 몸매, 거기에다 이제 창백한 피부가 또 이제 미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이 식초를 많이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물 대신 뭐 거의 식초를 먹고 막 이랬는데,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위장 점막을 자극을 하고, 그러면서 심한 탈수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절까지 하는, 실신까지 하는 부작용을 초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의학 기록에는 이 식초 중독으로 사망한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 이게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이런 무모한 다이어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은요. 건강을 망치는 무모한 다이어트.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탈수 다이어트. 이게 뭐예요? 물기를 뺀다는 거예요? 사우나 좋아하세요, 선배님? 좋아하죠. 땀 한 번 빼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 살을 빼기 위해 사우나에 땀복을 입고 들어가시는 무모한 분들 계시는데요. 이 몸에 있는 수분과 함께 멘탈까지 탈탈 털리는 이 탈수 다이어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교수님? 네. 탈수 다이어트는요, 몸에 있는 수분을 빼서 체중을 줄이는 거라, 일단 지방이 아닌 물이 빠지는 거라, 사실 다이어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실제 체중의 2%만 탈수가 돼도 운동 능력은 떨어지고 8에서 10% 탈수되면 사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뭐 개체량하는 운동선수들이야 맞아요.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체력감이요. 사우나 끝나고 나면 몸무게 살짝 줄어있는 거 크게 기뻐할 일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건강을 망치는 무모한 다이어트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씹고 뱉는 다이어트. 음식을 씹기만 하고 바로 뱉으면 별 문제가 사실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씹뱉, 이 먹고 뱉는 만큼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강기순 교수님. 근데 이 씹뱃 다이어트는 진짜 과격한 단어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씹고 뱉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씹기 시작을 하면은요, 몸에서는 소화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산을 분비를 시키는 작업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씹고 위산은 나왔는데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점막이 계속 자극이 되겠죠. 네. 위산은 또 강산인데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위점막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염,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씹자마자 뱉는 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과거 통통했던 제겐 로망이 있었어요. 43kg의 여리여리한 몸, 사과 하나, 음료 한 병으로 하루를 버티면 숫자가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다이어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체중은 오히려 30kg 늘고 몸은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 빨리 빼는 다이어트를 버리고 평생 갈 수 있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찾은 골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건강한 다이어트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고효경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 감량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29kg을 빼셨거든요. 29kg? 네, 초등학교 어린이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온. 전혀 그렇게 안 믿겨져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시행착오도 겪으셨겠죠? 어떠세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한 네. 2박 3일은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그래요.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가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 변화도 완전 롤러코스터로. 아니 그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것들 하셨었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가 조심할게요. 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원푸드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이제 뭐 단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네. 온종일 이제 그 이온 음료 하나 가지고 버티고 그리고 뭐 토마토만 먹다가 이제 뭐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단식원에서 뭐 10kg 정도 빼고 막 이러면서 정말 죽다 살아난 적이 한두 번 나왔어요. 일종의 다이어트 강박 아닐까요? 그렇죠. 교수님? 다이어트 강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이어트 강박이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의 의지나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몸과 마음 그리고 뇌가 함께 얽혀가지고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늪이라고 하는 거에 좀 비유하고 싶은데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더 깊게 오히려, 빠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식욕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몸과 뇌는 더 강하게 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고효경 씨도 건강 이상을 발견하신 거죠? 네, 일단 면역력이 거의 바닥에 있었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온갖 병이 다 오는데 이게 특히 고지혈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를 또 강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식이장애가 와서 이제 뭐 5kg가 빼면 이제 또 10kg가 또 찌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어느 순간인가는 1, 2kg 가지고 막 정말 미친 것처럼 웃고 울고 하다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우울증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29kg가 빠졌는데 네. 되게 그렇게 많이 빠진 경우에는요. 어디가 어긋난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지금 수치를 보면 전부 다 표준 범위에 들어와 있고 특히 지방을 굉장히 잘 낮추셨으면서 또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근육량의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체성분 분석을 보면 골격 근육량을 잘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여서 아주 건강하게 기초 체력까지 잘 유지된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고효경 씨는 과연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고효경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어유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 네. 시간에 일어나시나 봐요. 네,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직접이시다. 야, 아침의 시작은 운동입니다. 다이어트 다 와요. 네. 네, 운동 전에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네. 저 굉장히 좋은 습관이신데 환절기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계단? 뛰러 가시는 게 아니고 계단. 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계단 오르기는 되게 추천드리는 운동인데요. 이게 심폐기능과 또 이제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도 너무 좋아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약간 계기가 됩니다. 이게 몇 층이에요, 지금? 와. 벌써 20층이에요? 20층이요? 설마 18층에서 시작하시나요? 설마요. 네, 무리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뭐예요, 저게? 네, 비엔알17이 포함된 프로틴이에요. 단백질 보충. 처음에 바로 완주하지는 못했고 이제 처음에 1층, 그 다음에 4층, 10층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20층까지 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 과거 모습, 지금 모습. 그쵸? 완전 딴 언제예요? 사람인데. 그래서 20년 전입니다. 다른 분 같은데. 와. 자, 이제 운동하셨고 어떻게 지내실까요?
냉장고 안에서 뭘 꺼내셨는데 많이 본 거 같은데 저거. 네. 예. 비엔알 17이에요. 가벼운 운동과 함께 이걸 먹으면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으니까 장도 편해져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고기 반찬이 나오네요. 미역국 끓이시고. 오늘 생신인가 보다. 오나 밥 먹자. 오빠라. 아이가 있으니까 또 잘 챙겨 드셔야죠. 어머, 맛있겠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데도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먹는 거에는 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거든요. 과거와 달라진 식습관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이 쪘을 때는 빼려고 이제 거의 영양소 거의 없는 거, 영양가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살 빠진 후로는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으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조금 마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딸이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네. 자, 어디 외출하시나 본데요. 아니요, 이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네. 혹시 이것도 다이어트의 비법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크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바디지. 네, 눈바디죠. 저런 걸 눈바디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게 정말 많이 뺐을 때 43kg 뭐 이럴 때 뺐을 때 샀던 옷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짚어 올리면 내가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게 그렇게 이제 계속 눈바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도 다이어트 비법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네,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아, 네.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바다의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시글라스를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취미 활동 하시는 게 실제로 스트레스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감독님 표정. 이제 옆에다가 키링을 같이 걸어드릴게요, 원하시면. 저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여기 와서 잠깐이나마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는데 살을 많이 빼셨다고 들었는데 전혀 쪘을 때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78kg였거든요. 방콕 여행 갔을 때요. 완전 딴 사람 같아요. 지금은 되게 너무 많았는데. 시글라스 배우러 온 게 아니고 다이어트 배우러 오신 거예요. 겸사겸사. 진짜 다시 봐도 놀랍네요. 아유, 노력 많이 하셨다. 대단하시다. 이거 제가 꾸준히 먹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비엔알 17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졌었고 그다음에 식욕 막 폭발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난 다음에는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먹고 있어요. 아이고. 야, 공예도 배우고 다이어트 비법도 알차게 챙기고 오늘 얻어가시는 거 많겠어요. 네, 그러게요. 좋은 건 또 공유해야죠. 네. 안 돼. 우리도 파이팅을 우리 원업이 몸에. 정말 해야 돼. 나도 화이팅 해. 정리하자. 고유경 씨의 생존 다이어트 비법은 3가지입니다. 계단 오르기로 근육, 옷으로 몸 상태 확인, 그리고 매일 잊지 않고 챙기는 비엔알 17까지 일상 속 틈새가 변화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 솜 씨가 부러워하는 이 짱짱한 체력과 더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근력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근육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건데요. 네.
이게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근육 내 지방 침착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은 더 잘 찌고 요요 현상도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본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비엔알 17, 우리 조혜경 선생님, 비엔알 17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이 비엔알 17의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비엔알 17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장에서 흡수돼서 몸에 저장이 되잖아요. 자, 비엔알 17은 이 과정에서 지방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비만한 성인에게 이 비엔알 17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체중과 엉덩이 둘레,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또 비엔알 17의 이 항비만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만 성인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평균 95.4cm였던 허리 둘레가 90.4cm로 5cm 줄었고 이 복부 내장 지방 조직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유산균인데 체형 변화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비엔알 17은 체형 변화뿐만 아니고요. 지방 세포에도 관여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쥐에게 비엔알 17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백색 지방 세포 크기가 평균 35%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비엔알 17은 2017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 인정형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미국 영양기능원료대회의 체중관리 부문 원료상과 또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장현실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체중을 감량하고 지금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알아서 식단 관리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본 영상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다 해치우셨어요. 계속 잘 드시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정말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뭔가 먹으면 안 되는 이런 리스트 같은 거 적어놓고 제한하고 무작정 굶거나 네. 갑자기 폭식하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좀 자유로워지니까 행복합니다. 네. 야, 굶다가 새벽에 라면 먹고 뭐 이런 일 없다는 얘기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자칫 또 다이어트 잘못하면 근육량부터 빠져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건강에 손실이 오는 건데 어떠세요? 이 비엔알 17이 근육 관리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엔알 17은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 개선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이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쓰이는 재료가 더 잘 흡수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근육이 체중 감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비커를 우리의 몸, 끈적거리는 덩어리를 지방, 구수를 근육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근육이 부족할 때는 지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비엔알 17 섭취로 근육이 강화되면 지방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포 변화. 네. 실제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이 비엔알 17을 21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는 증가하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요, 우리 고효경 씨는 근육도 많으시고 이제 살도 이제 잘 안 찌는 이제 체질로 바뀌셨으니까 막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면 탄수화물 싹 끊어요. 싹 끊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남편이 집에서 여보 부르면 그냥 이름 부르기만 해도 열이 확 받거든요. 예민해져서. 예민해져가지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밥 맛있게 먹고 사이좋게 이렇게 좀 지내고 화도 좀 안 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끊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화가 계속 나 있으니까요. 네, 일단 먼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먼저 탄수화물 자체는 나쁜 영양소가 아닙니다. 아, 네. 우리 몸과 뇌가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또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흡수 속도이겠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크기가 작은 단당류 형태로 변해서 이제 체내로 흡수가 되는 건데요. BNR17과 함께 드시게 되면 이제 다당류가 단당류로 덜 바뀌게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당 흡수를 늦추고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서요, BNR17을 12주간 섭취한 지의 대변을 검사를 했더니 이 배출되는 다당류의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열량은 줄어드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실험쥐한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장내 당 수송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감소가 돼서 네. 비만을 유발하는 단당류와 이당류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7주부터는 대조군보다 다당류 함량이 4.5배 증가가 되면서 네. 탄수화물의 체외 배출량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로 고민인 두 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만나뵀던 분이죠. 박혜리 씨입니다. 이것저것 진짜 다 해봤는데 살이 정말 도저히 빠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다는데요. 오, 살이 찌기 시작하니 걸음걸이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운동을 하는 거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찌면서 건강 적신호를 느낀 성정순 씨. 일단 두 분의 건강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혜리 씨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몸속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피하지방도 문제지만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많이 두꺼우시고 게다가 지방간도 있으셔서 지방간도 지금 관리를 안 하시면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혜리 씨 허리 둘레가 96cm, 엉덩이 둘레가 105cm이신데요. 체중과 중성지방 수치도 높으시고요. 이런 상태라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순 씨의 복부 초음파 검사는 과연 어떨까요? 내장지방은 저희가 3.5c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cm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그래서 내장지방이랑 피하지방이 둘 다 되게 많으신 상태시고 간 봤을 때도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바로 장기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장기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장지방이 가려서 지금 한참 이렇게 올려야지 장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허리 둘레 106cm, 엉덩이 둘레 109cm이고요. 심각한 이 복부 비만과 체지방 또 혈당 문제가 보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되지 않는 운동과 이 절식이 아닌 균형 잡힌 식습관 개선, 적절한 체지방 감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분의 2주간 도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박혜리 씨입니다. 2주 동안 꾸준히 운동했고요. 자, 반가운 소식. 자, 냉장고에 건강한 식재료를 다시 채웠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이건 BNR17이에요. 다이어트에 강박이 좀 심했었는데 꾸준히 BNR17을 챙겨 먹게 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또 힘도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좀 잘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성정순 씨입니다. 일단 식습관 바꾸셨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신대요. BNR17 잘 챙겨 먹으면서 꾸준하게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요. 두 분 모두 2주 동안 열심히 건강관리 하셨잖아요. 자, 과연 그 노력의 결과 어떻게 나타났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유, 제가 다 궁금하네요. 먼저 박혜리 씨 복부 초음파 결과를 보면 내장 지방이 11mm 줄었어요. 네. 네, 체중도 감량이 됐고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둘레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성정순 씨의 복부 초음파 결과로 내장 지방 4mm 감소하셨고 역시 체중 감량, 공복 혈당도 개선되시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까지 감소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한눈에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중년의 다이어트는요, 젊었을 때 하던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네.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이어트의 이 첫 단추를 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체중도 줄었지만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감소는 앞으로 더 좋은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중 감량이 혈당에도 영향을 준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이 비만이 개선되면서 비만 합병증을 대표하는 당뇨병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 BNR17 투여로 당뇨병을 유발한 쥐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효경 씨도 실제로 체중 줄었죠. 그리고 대사질환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또 어떤 변화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이어트 때마다 그 화장실 가는 게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네.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비랑 설사가 이제 수시로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이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또 직장 다닐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BNR17 또 꾸준히 섭취하면서 그런 괴로웠던 화장실 문제가 그냥 싹 사라졌고요. 네, 그 BNR17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환자한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설사와 복통,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느껴지는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변의 횟수, 배변 빈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거에서 기인이 됐냐라고 하면 이 장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균 자체가 감소하고 유익균이 증가하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죠. 그거의 이제 변화가 이러한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장 건강 개선이 체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장내 유해균이 그 비율이 높아지면 복부에 지방세포가 잔뜩 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BNR17을 보충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와. BNR17을 보충하면 빽빽하게 차있던 지방세포가 녹아서 크기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예. 그래서 실제 BNR17의 꾸준한 섭취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약 2배 정도 높여서 중년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사실 지방을 아무리 줄여도 이게 발동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이 식욕이 네. 사무력 활력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수연 선생님, 이 BNR17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될 수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근데 이 렙틴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이 둔감해져서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마치 뇌가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배는 고프고 식욕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BNR17이 이 렙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쥐 실험에서 BNR17을 10주간 섭취시켰더니 혈중 렙틴 수치와 인슐린 수치가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BNR17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의약품이 아니고 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알레르기 등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또 인체 시험이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